미스터 프릴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타임라인 관련해서 에디트 메뉴를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별거 없어요, 이것도. 우리가 이제 여기 다 훑어보기로 했기 때문에 좀 훑어드리는 거긴 한데, 사실 뭐 그렇게 크게 의미 있는 어떤 옵션들은 몇 가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키를 잡아놓은 애니메이션이 있다고 쳐요. 그리고 이게 원래는 90프레임짜리거든요, 이렇게. 자, 근데 이제 여기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어떤 한 영역을 지정해서 통으로 이렇게 이동을 시키고 싶을 때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제 그런 경우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동을 해도 되는 거죠, 사실.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다 옮겨도 되고, 그죠? 전체적으로 뭐 이렇게 위치를 이렇게 바꿔도 되는 건데, 사실 이렇게 되려면은 제약이 좀 따르잖아요, 그죠?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뭐가 안 되는 키도 있고 뭐 되는 키도 있고 뭐 이렇단 말이에요. 또 영역을 정해서 키프레임을 제어를 하고 싶을 때, 그러니까 키프레임에 대한 어떤 에디트를 하고 싶을 때 여기 보시면 이제 리전 툴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선택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이 부분만 선택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동도 가능하고요. 이런 식으로 축소도 가능합니다. 그죠? 이렇게 축소도 가능해요. 이런 식으로. 되게 좀 유용할 툴일 수 있겠죠, 그죠? 뭔가 키 작업을 할 때 있어서.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어떤 키프레임을 이동을 시킨다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아니면은 어떤 키프레임 자체를 줄인다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등속 같은 경우를 좀 이렇게 얌전하게 바꿀 때, 그러니까 좀 약간 스무스하게 바꿀 때 쓴다든지 그럴 때 카본 모드에서 많이 사용하는 툴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여기서 뭐 delete all region 하시면은 리전 2를 지워주는 거고요. 일단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Z에서 그냥 리전 2를 한 번 더 선택하셔도 해제가 됩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여기 리플 에디트라는 게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키프레임 선택을 했을 때 이거는 참 여기 키 모드로 가야 돼요. 우리가 보통 이제 이런 키들을 잡고 움직일 때 있죠. 이렇게 하나씩 움직일 때 이동이 되잖아요. 그리고 여기다 키를 하나 추가를 시키더라도, 그죠? 추가만 그냥 된단 말이죠. 이렇게. 이걸 이동시키면은 이렇게 이동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 에디트에서 리플 에디트가 활성화가 돼요. 키프레임 선택하면. 리플 에디트를 한번 이렇게 눌러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시면 어떻게 돼요? 얘가 움직이면은 디프레임들이 다 따라서 움직여요. 얘를 만약에 내가 줄이더라도요. 이렇게. 그죠? 만약에 내가 여기서 키를 하나 생성을 또 했어요. 이렇게. 얘를 내가 움직여 볼게요. 전체가 움직이죠. 그러니까 하나의 키프레임을 가지고 이동을 시켰을 때 나머지 키프레임들도 같이 따라오게끔 만드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경우는 이제 어떨 때 많이 사용을 하냐면은 중간에 키 공백이 하나 생겼어요. 근데 키를 하나 내가 새로 어떤 키를 작업하고 싶단 말이죠. 이렇게 추가한 다음에 조금 깔끔하게 해서 봅시다. 이렇게 해서 만약에 내가 뭐 이렇게 하나 작업을 했어요. 근데 중간에 내가 키를 하나 이렇게 합시다. 이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오는 거 이렇게 봅시다. 한번 올라가는 애니메이션이 있다고 쳐요. 이렇게 하는 애니메이션이 있어요. 근데 이건 지켜야 돼. 근데 중간에 내가 키를 뭐 하나 더 작업을 하고 싶어.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좀 줄이면서 이렇게 타이트하게 내가 키를 추가를 시켰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죠? 키를 추가시켜서 에디트에서 리플 에디트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 부분을 뭐 이런 식으로 키를 잡았어 하나. 근데 이거를 이동을 시켜야 되는데 이걸 이동을 시켜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잠깐만요. 이거 끌게요. 이렇게 올렸어요. 그리고 키를 하나 줄게요 새로. 그죠? 그럼 내가 이거를 이동을 시키고 싶은데 뒤에도 같이 전체적으로 당겨왔으면 좋겠다라는 거 이렇게. 그럴 때 사용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자, 그 다음이 요걸 이제 해제시켜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그 다음이 뭐 마커 이런 거는 앞에 했었고 enable snap, enable frame snap 이런 것들도 그냥 원 프레임 원 바이 원 프레임으로 스냅핑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요. 이런 거 뭐 굳이 여러분들이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타임라인 프리퍼런스는 타임라인에 관련된 것들을 여기 프리퍼런스에서 세팅해 주는 거 여기가 똑같습니다. 여기 어디 있죠? 우리 에디트에서 프리퍼런스가 똑같아요. 여기랑.
그리고 사실 이 외에는 볼 게 없어요. 예, 그 다음에 뷰도 마찬가지죠. 이거는 뭐 프리뷰 사이즈, 프리뷰 어떻게 걸 건지, 뭐 그리드 어떻게 보여줄 건지, 아이콘 사이즈 어떻게 보여줄 건지 이런 거기 때문에요. 이것도 다 여기 있는 옵션들이죠. 여기 뭐 뷰 모드 어떻게 할 거냐, 드랍 시트냐, 아니면은 뭐 F 카브냐, 이거 다 여기 있는 것들, 밖에 꺼내 놓은 것들이고요. 이제 프레임 같은 경우는 이제 프레임 마커 이런 것들 아까 뭐 했던 거랑 똑같은 거고, 우리 지난 시간 했던 마커의 개념인 거고요. 그 다음에 프레임 셀렉트, 프레임 올 이런 거는 전체적으로 프레임을 보여줘라. 뭐 이런 식으로 프레임에 대한 어떤 설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줄여놨어요.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막 작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뭐 프레임에서 프레임, go to start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go to 뭐 end 이런 식으로 이 점을 딱딱딱 앞으로 맞춰주는 거예요. go to start 이쪽으로, 스타트 쪽으로 밀어주는 거고요. 지금 이 현재 보고 있는 이 뷰대로, 이 사이즈대로. 뭐 나머지는 뭐 똑같습니다. 뭐 프레임 레인지 설정하는 그런 것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그다음 이제 우리가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 펑션에 대한 부분들인데요. 펑션에서도 사실 뭐 되게 많아요. 어떤 기능들이 되게 많은데 몇 가지만 좀 공부를 하고 갈게요. 사실 이번 회차는 펑션에 대한 회차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뭐 제목도 지금 뭐 Edit and Functions라고 돼 있을 텐데 Edit and Function, 펑션에 관련된 부분들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진행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일단 여기 Track Before After라는 게 있는데요. 뭐 Reach가 있고 Ramp-up 이런 게 있는데 사실 저는 이 Track Before After 같은 경우는 몇 번 써본 적은 있어요. 몇 번 써본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실무에서도 써본 적이 있고, 근데 쉐이크 같은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요. 저도 저도 이번 강좌 준비하면서 이런 게 있었구나라고 알게 된 거기 때문에요. 자, 일단은 이제 F 카브 모드로 갈게요. 그래서 그냥 하나 새로 만들게요.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키를 하나 생성을 하고요. 첫 프레임을 가서 생성을 하고 여기다가 뭐 이런 식으로 올릴게요. 그리고 이렇게 내릴게요. 이런 애니메이션을 생성했다고 치자고요. F카프에서 보면 이런 식으로 돼 있겠죠. 이제 사실 지금 내가 한 거는 이 Y축과 X축만 움직였단 말이에요. 내가 정리 좀 해줄게요. 이런 나머지 애들은 다 싸그리 선택해서 애니메이션 딜리트를 해가지고 간단하게 트랙은 두 개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해놓고요. 이거는 어떨 때 사용하냐면은 저 같은 경우는 딱 사용하는 그 옵션만 보여드릴게요. 나머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얘는 이제 트랙을 선택을 하면 나와요. 트랙을 선택하면은 Properties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Before constant, 뭐 after constant, 뭐 정수라는 뜻으로 개념을 많이 받아들이죠. 3D상에서는. 근데 이제 이거를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많이 쓰냐면 repeat이라는 개념으로 많이 써요. 그래서 before 뭐 repeat 하시면 이렇게 before에 repeat이 돼요. 뭐 예를 들어서 뭐 after도 내가 repeat을 했어요. repeat이 돼요. 지금 한 번 됐죠. 두 번, 세 번 이런 식으로. 그게 뭐냐면 내가 어떤 특정 키프레임이나 어떤 특정 오브젝트를 무한 루프 시키거나 일정 반복 루프를 시키고 싶을 때, 지금 같은 경우는 Y축만 내가 루프를 시켰단, X축만 루프를 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자, 갔죠? 한번 하고 X축만 계속 루프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어떤 반복적인 움직임을 가지고 있는 오브젝트들 있잖아요. 그런 거 표현할 때 저 같은 경우는 많이 씁니다. 근데 비포 같은 경우도 이제 뒤에 키프레임을 만약에 내가 마이너스 뭐 50프레임부터 시작을 한다라고 친다면 필요가 하겠죠.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했다가 이렇게 되겠죠. 이거 외에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얼마나 많이 쓰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여기 쉐이크 같은 경우는 뭐 리치를 놓으면은 그냥 이게 뭐냐면요, 램프 투도 할게요. 뭐 그 램프 다운 이런 식으로 리치를 하면은 그냥 얘가 원래 가지고 있는 키프레임대로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이렇게 만들어주고 이렇게 만들어주고, 포뮬라 하면은 수학 공식에 의해서 뭐 만들어주는 거고. 그래서 내가 이건 내가 봤을 때는 어떤 수학적인 공식이나 어떤 특정한 쉐입을 가지고 있는 애니메이션을 만들 때 쓴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 거의 뭐 저 같은 경우는 쓴 적이 없습니다. 있길래 한번 설명드려 본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말씀드릴 게 이제 트랙을 또 한번 살펴볼게요. X축을 트랙을 선택하시면은 여기 컨스탄트 벨로시티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요것도 지금 새로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거 제 기억상으로 쓴 적은 없는 것 같은데 뭐 근데 보니까는 또 지금 설명드리면서 또 생각해 보니까 쓸 때가 있을 것 같은데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지금 여기 키프레임에 있는 펑션의 속성들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야, 이거 수동으로 매뉴얼로 뭔가 조작을 하기에는 너무 까다로운데? 이거 좀 어떻게 쉽게 키프레임을 내가 생각하는 구조대로 좀 바꿀 수 없을까라고 해서 자유도를 높여주기 위해서 만들어낸 기능에 대해서 적어놓은 게 이제 이게 수록해 놓은 게 functions라는 기능인데 뭐 반반인 것 같아요. 반은 쓸만하고 반은 뭐 쓸모없는 것 같고 어찌됐든 자 요거를 애니메이션을 바로 만들어 볼게요. 90프레임짜리로 해가지고 키를 잡았어요. 그럼 내가 60프레임까지 이쪽으로 요만큼 이동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0에서요 마이너스 400까지만 이동을 시킬게요. 400까지만 이동을 시킬게요. 그죠? 이렇게 갔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90프레임까지 또 400만큼 800 이동을 시켰단 말이에요. 제가 이 나머지 것도 지울게요. 그냥 원 키프레임으로 했을 걸 할 걸 그랬네. 자 여기 프레임 하시면은 천천히 똑같은 거리지만 천천히 가다가 빨리 가죠. 천천히 가다가 빨리 가죠. 그래서 뭐 F커버를 보더라도 이런 식으로 지금 애니메이션이 되어 있단 말이죠. 이렇게. 자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이 트랙을 선택을 하고요. 이 컨스탄트 벨로시티를 한번 클릭해 볼게요. 어떻게 돼요? 이 가운데에 들어가 있는 키프레임은요 그냥 무시 때려요. 이렇게 했으면 더 빨라져야 될 거 아니야. 이건 만약에 내 언틱 해볼게. CV라고 Constant Velocity라는 게 이렇게 생기는데요. 이렇게 가다가 슝 이게 원래 원키잖아. 근데 CV를 딱 틱하면은 이런 식으로 등속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어떠한 애니메이션을 만들었던지 간에 무조건 전체 키프레임 대비 비례를 맞춰가지고 똑같은 등속으로 다 만들어줘요. 어떻게 보면은 쓸모 있는 거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 어떤 애니메이션을 만들었는데 등속으로 다 표현이 되어야 돼. 근데 작업을 하다 보니까는 등속이 조금씩 빗나가게 된 거예요. 뭐 35프레임 단위로 끊어가지고 70, 105, 140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36, 뭐 37 혹은 뭐 106 이런 104 이런 식으로 약간씩 등속이 조절이 안 돼 있어. 근데 딱 맞춰야 돼. 예를 들어서 프레임 단위로. 뭐 그럴 때 사용할 수는 있겠죠. 근데 그 외에는 당장에 지금 제 이 머릿속에서 딱 떠오르는 뭔가 이 애니메이션 어떤 방식이 없네요. 어떤 연출이나 이런 게 없네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많이 안 써봤다는 거죠. 저도. 그리고 그 다음에 사실 이제 해야 되는 펑션 기능이 지금 이 펑션의 모든 것이라고 보셔도 돼요. 이거 하려고 펑션 하는 거라고 봐도 무관할 만큼 중요한 겁니다. 베이크 오브젝트라는 게 있어요. 베이크 오브젝트는 사실 이런 키프레임 들어가 있는 오브젝트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내가 큐브를 하나 꺼냈고요. 그 다음에 요걸 이제 애니메이션을 줄 건데 어떤 애니메이션이냐면요. 키프레임이 없는 애니메이션. 즉 PSR, 포지션, 스케일, 로테이션에 키프레임이 안 들어간 상태에서 애니메이션이 있는 어떤 오브젝트에 키프레임을 베이킹을 시켜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캡처를 뜬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베이킹이나 이런 개념에 대해서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제 어떤 카메라 가지고 이렇게 촬영을 했어요. 근데 그거를 부즈나 PF 트랙 같은 소프트웨어 가지고 트래킹을 잡잖아요. 그죠? 카메라 트래킹 잡아가지고 3D 프로그램으로 들고 들어오잖아요. 그럴 때 카메라 값이 어떻게 돼요? 원 바이 원 프레임으로 키가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다 키가 레코딩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실제로 카메라에 키가 잡혀 있는 게 아니죠. 근데 우리가 3D에서는 그 카메라의 값을 인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키프레임을 박아 넣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실제로 움직임은 있긴 한데 키프레임이 없는 어떤 움직임에다가 키프레임을 자동으로 생성해주는 그런 기능이라 보시면 돼요. 우리가 앞으로 공부를 하면서 이런 베이킹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되게 많이 하게 될 거예요. 중요한 기능이고 3D 자체에서 호환을 할 수 있는 기능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요. 호환이 되는 3D의 어떤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 가지 3D 뭐 프로그램하고 3D 맥스나 마야나 이런 거 하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걸 애니메이션을 이제 없이 애니메이션 잡으려면은 시뮬레이션에서 다이나믹이라든지 모그래프 툴 같은 걸 사용을 해야 되는데 배운 적이 없잖아요. 우리가 아직
이 강좌상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은 알겠죠. 당연히 다른 걸로 해보세요. 뭐 일단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그 다른 어떤 거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바이브레이터라는 기능으로요. 이렇게 한번 포지션 스케일 로테이션을 애니메이션 잡아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한 다음에 애니메이션 잡았죠. 그 다음에 여기 펑션에 가서 back object를 합니다. 0에서 90%까지 back 하실 거고요. create copy 할 거고요. track 없애버릴 거고요. back expression all parameter. 그러니까 파라미터 값에 뭐 만약에 내가 어떤 애니메이션이 들어가 있으면은 그거 다 알겠다는 거예요. position scale rotation. PLA animated parameters 애니메이터 되어 있는 파라미터가 있으면 이것도 걸어라 이건데 필요 없어요. 지금 우리 없죠. 파라미터 값을 조정한 게 아니라 어때요? 포지션 스케일 로테이션 부분이죠. 이렇게 해놓고 OK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카피가 하나 됐어요. 이걸 꺼볼게요. 플레이 지울게요. 이걸 아예 카피된 거 놈이 이렇게 그죠? 베이크가 된 거예요. 오브젝트가 그냥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게 간단하죠. 그래서 키프레임이 들어가 있다. 키프레임이 들어가 있는 건 안 들어가 있는 뭔 상관인데요.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럼 자 다시 돌아갈게요. 얘 같은 경우 요 사이즈 그대로 해가지고요. 더 정석으로 더 빨리 한다든지 더 느리게 한다든지 혹은 중간만 좀 느리게 하고 빨리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키프레임을 제어하고 싶을 때 그럴 때 이거 가지고는 작업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요걸 쓰는 겁니다. 이 키프레임으로 카피를 해서 쓰는 거예요. 요 개념에 대해서는 차후에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거예요. 어떤 기능 하나 설명을 드리면서 제가 설명을 한 번 더 드릴 거예요. 이 부분은 아시겠죠? 네, 그 다음 여기 이제 트랙 선택했을 때 나오는 요거 뭐 포지션 트랙 투 스플라인은 지금 포지션을 스플라인으로 뜯어내는 거고 이거는 스플라인을 포지션 트랙으로 만들어주는 건데 별로 쓸 일 없습니다. 예, 한 번도 써본 적 없고요. 쓴다 하더라도 이렇게 쓰지 않죠. 우리가 모션 잡을 때 아스키 코드 값으로 애니메이션을 임포트 시켜주는 방법인데요. 쓰지 않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아스키 코드 값으로 뭔가 애니메이션을 만든 예를 들어서 뭐 프로그래밍을 했다든지 어떤 코드 값을 가지고 내가 수학적으로 어떤 수치를 갖고 들어와서 이 애니메이션을 표현을 해야 된다. 이럴 때는 쓰겠죠. 이거는 이제 모션 그래픽 디자이너들이 쓰는 게 아니라 어떤 물리학자? 뭐 아무튼 뭐 그런 사람들이 쓰겠죠. 우리는 쓰지 않는다. 요 뜻입니다. 자, 그 다음 여기 이제 펑션즈에 보시면 트림 비포 트림 애프터가 있는데 내가 커서를 둔 기준으로 해서요 트림을 시켜주는 거예요. 즉 잘라주는 기능이 이렇게 선택을 했어요. 그 다음에 트림 비포 했다. 비포가 날아가는 거고 그 다음에 트림 애프터 하면은 트림 애프터가 날아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키를 제거할 때 쓴다고 보시면 돼요. 아, 나 여기 기준까지만 작업을 했고 뒤에 다 날리고 싶어. 이렇게 해도 되겠죠. 근데 이렇게 요거 귀찮아서 그냥 그렇게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자, 그리고 펑션에 또 보시면 키 리듀서라는 게 있죠. 요거 이제 굉장히 많이 쓰는 기능 중에 하나인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F 커브를 보면 이 상태에서 키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죠. 근데 실제로 이거는 하나, 둘, 뭐 셋, 넷 이 정도 키만 들어가 있어도 되는 거예요. 그죠? 요럴 때 이제 많이 사용한다 보시면 되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요거 갖고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해놓고 선택해 놓은 상태에서요. 키프레임을 다 선택을 한 상태에서요. 이렇게 커맨드 A, 컨트롤 A 하신 다음에 펑션즈에 가서 키 리듀서를 줍니다. 그래서 키 리듀서를 이렇게 수치를 입력을 시키시면 이런 식으로 리듀싱을 해줘요. 굉장히 깔끔하게 딱 만들어지죠. 이런 기능이라 보시면 돼요. 나중에 카메라 워크 같은 거 할 때 캡처 받아가지고 쓰거나 할 때 혹은 다이나믹 같은 거를 이제 키프레임화 시켜갖고 컨트롤하는 걸 공부를 할 거란 말이에요. 뭐 모션 클릭도 우리가 이제 애니메이션 파트에서 공부를 할 거기 때문에 그런 걸 다 이용을 할 거예요. 지금 애니메이션 파트에서 이제 배웠던 기능들 다 한 번씩 적용을 시켜볼 거기 때문에 알아놓으시면 좋습니다. 다시 컨트롤 Z 하신 다음에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키 리듀서 밑에 오일러 필터라고 있죠. 이게 이제 오일러가 수학 공식 뭐 만든 사람 이름인가 봐요. 수학자 이름인데 이 공식이 회전하는 어떤 각도와 관련돼 있는 공식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로테이션 PHB 축만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 PHP 축만 관리를 하는데 자, 이거는 이제 어떤 경우에 활성화가 돼서 사용할 수 있냐면요.
여러분들이 이제 캡처를 받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가지고 그럼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아까처럼 다시 바이브레이터를 놓고요. 이렇게 지금 키가 안 들어가 있으니까 이게 이제 보일 리가 없죠. 여기서 제가 show animated 애니메이트 안 된 것도 볼 수 있게끔 이렇게 잡아 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얘를 break object 한 다음에 0에서 90까지 scale rotation까지 다 하고요. 파라미터 값 제끼고 이런 식으로 해서 OK를 눌렀어요. 그럼 이런 식으로 이제 키가 들어와 있을 거고 이제 F커브에서 이런 식으로 키가 잡혀 있겠죠. 여기 보시면 이제 오일러 필터라는 게 있는데 오일러 필터를 내가 예를 들어서 싱크로나이즈드 로테이션에 싱크를 맞추고요. 뭐 짐벌 락이라는 거를 최소화시키고 탄젠트를 조절을 하겠다 이거예요. 오케이 누르시면 없어요. 뭐 변화가 없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오일러 필터라는 게 옵션을 보시면 돼요. 짐벌 락이라고 그래가지고 복잡하게 설명하면 복잡해질 수 있는 건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짐벌 락이라는 게 이제 회전이 되겠죠. 뭔가 이제 짐벌 자체가 이제 회전을 우리가 컨트롤 할 때 사용을 하잖아요. 보통 이렇게 많이 기울어지지 않게끔 그런 각도를 이제 조절을 할 때 이게 첫 번째와 그 다음 이제 계속 이어지면서 각도가 조절이 될 건데 그 사이 어떤 각도가 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도가 이렇게 짐벌이 이동을 하려면은 어느 정도 흔들림이 이렇게 주어지는데 그게 고정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어떤 짐벌의 스테빌라이저가 먹지 않는 순간에 키프레임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 이제 오류가 생기는데 그런 거를 최소화하겠다라는 거고요. 로테이션의 어떤 전체적인 싱크로나이즈를 맞추겠다라는 거고요. 탄젠트 값들을 이제 조정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일러 법칙에 의해서 필터링을 해주겠다라는 뭐 뜻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헬프를 보시면 좀 더 이해가 빠른데요. 이런 거예요. 이렇게 로테이션 축이 어긋나 있거나 뭔가 삐꾸 나 있는 거 있죠.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준다. 원래 이제 요게 요렇게 돼서 뭐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 건데 이게 전체가 내려가 버렸잖아요. 이걸 이렇게 맞춰준다라는 그런 뜻인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요게 이전이잖아요. 이게 이전의 높이죠. 이후의 높이인데 이후의 높이가 틀어져 버렸어. 이 키 축 때문에. 그래서 이거 전체를 올려버리면은 요렇게 올라가는 곡선이 되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카메라 같은 거 들고 왔을 때 로테이션 축이 안 맞거나 했을 때 그런 일이 바로 발생했을 때 그런 거가 고정시켜주는 값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그거는 이제 뭐 우리가 엄청 많이 스냅4D나 뭐 어떤 3D 툴이 아니더라도요. PF 트랙이나 부즈 같은 캡처 트래킹 소프트웨어 트래킹 소프트웨어를 쓰는 분들, 쓰셨던 분들, 그리고 쓸 줄 아는 분들한테는요, 어느 정도 공부를 하면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짐벌락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따로 이제 뭐 좀 찾아보세요. 그러면은 이 공식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나오고 이게 왜 생기는지가 나와요. 자, 그래서 좀 어렵게 돌아갔는데 뭐 오일러 필터라는 게 있다. 뭐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키프레임 모드 다시 가서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 delete unused track이라는 게 있죠. 이거는 사실 이게 지금 키 모드 자체가 오토매틱 모드고요. show가 show animated 혹은 show animated 안 된 상태를 하더라도요. 키가 잡혀 있는 거는 트랙이 보인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사실 트랙이 안 잡혀 있는 게 여기 보이게끔 지금 돼 있는 설정은 아니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기능을 그렇게 쓸 일은 별로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냥 우리가 여기서 트랙을 사용하지 않는 거는 델리트 트랙 날려버리잖아요. 그럼 알아서 자동으로 트랙이 사라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클린 트랙이라고 하는 거는요. 뭐 트랙을 깔끔하게 지운다라는 뜻보다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에는 적용이 안 돼요. 이런 거에는 적용이 안 되는 툴입니다. 어떤 툴에 적용되냐면은 그냥 움직임이 없어. 일정해요. 그냥 이거 이거 일정한 움직임이야 그냥. 근데 여기 키가 너무 많아. 그죠? 이런 거 정리할 때 일정한 움직임에서 키를 정리해 줄 때 펑션에서 클린 트랙 하시면 이렇게 실제 움직임을 가지고 있는 트랙 하나만 잡아주고 다 지워버린다는 그런 뜻이에요. delete every nts frame. 이거는 뭐냐면 약간 우리 여기서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키 리듀서를 썼었잖아요. 그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delete every 여섯 프레임 정도씩 프레임을 이렇게 정리를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지워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키 리듀서랑 좀 비슷한 기능이라 보시면 되고요. insert frame 같은 경우는 add from 90에서 add count to다. 이러면은 이제 여기 90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키를 인서트 시켜주는 거예요. 그냥 기본적으로 뭐 add count 뭐 10프레임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은 10프레임까지 해서 키를 하나 인서트 시켜준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delete 프레임 하시면은 말 그대로 delete 시켜주는 거예요. 그 카운트만큼. 별로 쓸 일 없겠죠. simplify 같은 경우는 이것도 키 리듀서랑 비슷해요. 키 리듀서랑 비슷한데 이제 키 프레임 다 선택을 해. 예를 들어서 근데 이제 전체를 다 선택을 해볼게요. 전체 다. 이 중에서 이제 애니메이션이 이제 심플하게 좀 바꿔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만 잡고 제가 이제 밸류 값을 뭐 10으로 해놓고 매 3프레임마다라고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단순화돼요. 좀 애니메이션이 10 뭐 1로 해볼까? 어떻게 되나? 그 다음에 더 넣어볼까요? 50? 훨씬 단순화되죠. 이렇게 되면은.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뭐 한 이 정도로 해서 매 1프레임마다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좀 바꿔준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뭐 이건 지울게요. 이거니까. 그래서 좀 프레임을 좀 단순화 시킨다라는 거, 그 개념이라 보시면 되는데 심플리파이보다는 리듀서를 많이 쓰고요. 리듀서도 같이 쓰는 게 이제 여기 delete, every, nth, 그러니까 몇 번째 프레임만 뭐 사라져라 이런 식으로 해서 요거를 뭐 관련해 가지고 10프레임마다 간격 있는 거를 뭐 사라지게 해달라 이런 식으로 해서 정리를 하는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쓴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자, 또 선택을 한 다음에 봐야 되겠죠. 뭐 move scale 툴인데 이건 스케일은 이제 뭐 1로 하면은 1만큼 옆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뭐 스케일도 마찬가지고요. 스케일 마이너스 1로 해볼까요? 그럼 이렇게 좌우 반전됩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뭐 별로 의미 없어요 이거. 왜냐면은 이제 우리가 보통 나중에 키에서 볼 건데 이게 미러라는 게 있기 때문에요. 잘 안 쓴다고 보시면 돼요. 뭐 set constant velocity, CV 이건 아까 했었죠. reset constant velocity도 마찬가지고 여기 있는 트랙에 있는 요 어디 갔나요? property 트랙에 있는 요거 등속 맞춰주는 거 똑같이 그겁니다. 그 다음 메뉴가 키죠. 키는 사실 선택을 해볼게요. Ctrl A 한 다음에 Command A 한 다음에 키는 아까 우리 여기서 배웠던 거랑 똑같은 내용이에요. 이거 했었죠. value 키 부분. 그 내용과 똑같습니다. 다 뭐 spline type 같은 거 여기서 설정하는 거 똑같고요. type 어떻게 줄 건지, easy로 줄 건지, easy in으로 줄 건지, easy out으로 줄 건지 그런 것들 선택하는 게 여기 있는 거고요. 이런 뭐 easy나 easy in, easy out 부분에 대해서 뭔가 추가적으로 정보가 필요하다 이러신 분들은 지금 상단에 나오고 있는 애프터 이펙트 제가 타임라인 관련해서 또 강좌를 올렸거든요. 그걸 참고하시면 됩니다. 상단에 나오는 걸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근데 여기 이제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해봐야 될 거는 뭐냐면은 요걸 잠깐 제가 새로운 씬 하나 만들게요. 그냥 그래서 스피어로 할게요. 이번에는 스피어로 해서 90프레임으로 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냥 한 30프레임 정도 가서요. X축으로 이렇게 왔어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회전을 했고요. 그 다음에 Y축으로 이렇게 갈게요. 이런 식으로 Y축으로 왔고 얘도 회전을 할게요. 그러면은 얘는 여기서부터 회전을 하겠죠.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Y도 마찬가지고 다시 컨트롤 Z 한 다음에
여기서는 이렇게 왔죠. 그러면은 Z축은 필요 없으니 Y축에만 키를 줬고요. 여기도 Y축에 키가 들어가 있네요. 델리트 트랙 하신 다음에 Y축에만 키를 하나 주고 60프레임 가서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주고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로테이션 값 주고 여기서는 이렇게 주고 이렇게 주고 그죠? 나는 다시 이렇게 주고 이건 그냥 제가 임의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제가 나 이렇게 할래 라고 해서 지금 하는 거기 때문에 별다른 의미 없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애니메이션을 잡았다 치자고요. 자, F카브 모드로 가서요. 이렇게 스피어를 볼게요. 그래서 뭐 포지션, 로테이션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여기서 이제 키 부분에 보시면요, 미러 X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뭐 컨트롤 포지션 XYZ를 선택을 해서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이걸 좌우 반전하고 싶다. 좌우 반전할 때 우리가 앞에 잠깐 설명을 드리긴 했었는데요. 에디트 메뉴였나요? 잠시만요. 뷰도 아니고 프레임도 아니고 펑션이죠. 펑션에서 무브 스케일에서 스케일 값을 -1로 줘가지고 이렇게 좌우 반전시키는 것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러면 이제 이게 반대로 가겠죠. 이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되면 이제 전체적으로 좌우 반전이 되다 보니까는 이 축이 이제 퍼스트 프레임 축으로 이제 바뀐단 말이죠. 요거를 더 깔끔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미러 X 이렇게 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바뀝니다. 근데 이제 요거는 아까하고 조금 다르게 그죠? 이거는 이렇게 좌우 반전을 시켰다고 한다면은 얘는 X축으로 반전을 시킨 거죠. 그죠? 그래서 조금 다를 수는 있어요. 안 그러면은 이제 이것도 뭐 미러 X 한 다음에 미러 Y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주면은 이제 이렇게 그럼 다시 여기서 X축 기준인가요? Y축 기준인가요? 봅시다. Y 이게 좀 헷갈리네. 이제 거꾸로 되려면 이렇게 와야 되잖아요. 그죠? 가까이 와서 이렇게 그대로 이렇게 와야 되죠. 그러면은 이거를 선택해서 미러 X 해볼게요. 그럼 요게 반전이 됐죠 지금. 그 상태에서 미러 Y. 그러면은 어떻게 됐어요 지금? 이렇게 하면 됐네. 그죠? 이렇게 왔죠. 맞나 이게? 저 헷갈리네요 지금. 맞네. 오케이 맞네요. 그래서 뭐 이거는 이제 어떤 식으로 XY 축을 기준으로 해서 미러링을 할 거냐라는 거기 때문에요. 이 값을 더 많이 쓴다고 보시면 돼요. 딱딱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니까. 그래서 quantize selection 뭘 의미하냐면요. quantize selection 이걸 뭘 의미하냐면은 자, 이거 키프레임 하나 가볼게요. 큰 의미는 없는데요. 만약에 내가 키프레임이 보통은 뭐 30프레임, 29프레임 이렇게 맞춰지잖아요. 근데 이게 29.97프레임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잡았을 때 프레임이 작업을 하다 보니까 30.5프레임 이렇게 잡힐 때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애매하게 프레임이 이동할 경우가 있을 거란 말이지. 그럴 때 이 키프레임을 선택해서 키에서 quantize selection을 하시면요. 이렇게 정수로 바꿔주는 그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키프레임 정리할 때 쓰는 건데요. 뭐 큰 의미는 없어요 사실. 뭐 소수점으로 약간 키프레임이 어긋났다고 해도 이게 뭐 인간의 눈으로 이렇게 뭐 구분을 할 수는 없겠죠. 네, 지금 제가 녹화를 하다가 잠깐 이게 녹화가 중지되면서 다운됐어요. 그래서 씬이 날아가 버려가지고 설명을 다시 드리려고 합니다. 수업 듣는 데는 뭐 지장이 없겠죠. 일단 여기 우리가 퀀타이즈 셀렉션 이제 했고 그 다음 사이클 부분인데요. 사이클 제가 씬을 만들어서 다시 보여드릴게요. 키를 잡을게요. 다시 이렇게 이렇게 한 다음에 뭐 이렇게 가고 이렇게 오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애니메이션 잡을게요. 그 다음에 이제 F커브 모드로 가면은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요걸 만약에 내가
루프를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루프를 한다고 했을 때는 모션 클립, 모션 시스템을 이용해서 루프를 시켜요. 그게 훨씬 더 깔끔하고 그게 뭔가 좀 더 있어 보여요. 저는 그냥 내가 작업하는 데 있어가지고 좀 융통성 있게 작업하는 것 같아. 그렇게 느껴져. 근데 이제 요 방법 말고도 그냥 커브 상태에서 바로 카피를 떠주는 게 있어요. 루프를 떠주는 게 있는 게 뭐냐면 이게 이제 사이클이라는 거예요. 사이클 루프 뜰게요. 카피 이거 옵셋 끄고 일단 설명드릴게요. 카피 3개 똥 3번 카피 된다. 오케이? 다음 루프는 뭐냐면 이게 그 옵셋은 뭐냐면요. 요렇게 해놓고 선택을 했어. 내가 이렇게 이거를 값을 자 보세요. 값을 증가시키면서 이렇게 반복시켜주는 게 옵셋 모드라고 보시면 돼요. 즉 이게 무엇을 뜻하느냐. 옵셋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포지션일 때는 이동에 대한 어떤 값을 지속적으로 반복시켜주거나 늘려주는 거예요. 스케일이면 스케일, 로테이션이면 로테이션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 게 자, 내가 이거를 390%까지 늘려볼게요. 어떻게 되는가 봅시다. 얘는 저쪽으로 Z축으로 점점 이동하면서 지금 이렇게 애니메이션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죠? 저기 이동하고 있죠. 값이 증대하고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옵셋 내가 포지션을 따로 주지 않아도 원래 가려고 했던 그 위치대로 계속 반복해서 쭉쭉쭉쭉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값이. 이게 만약에 그냥 단순하게 루프만 되는 거였다면은 그냥 제자리에서 이렇게 계속 이게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왔다가 갔다가 왔다가 갔다가 그죠? 근데 이게 값이 증가를 하기 때문에 옵셋 값이 증가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 값을 줄 때 여기 옵셋을 틱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제 수업만 듣고 그냥 이렇게 이론상으로 보기만 하시고 그렇구나 이렇게 하지 마세요. 연습해 보셔야 돼요. 이런 경우는 어떻지 저런 경우는 어떻지 하면서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는 40분 50분 수업 가지고요 4시간 5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계속 연습하고 실전에 어떻게 투입해볼까 이거 어떻게 써먹어볼까 이렇게 테스트를 해보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이거 그냥 쓰레기 지식입니다. 계속 설명드리지만 자 그러면 자 그 다음에 이제 F커브 쪽 한번 공부를 해볼게요. F커브 쪽은 사실 상당히 많이 쓰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자 보시면 제가 애니메이션 하나 시켜볼게요. 간단하게 그래서 막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카메라 갖고 해볼까? 이걸 합시다. 카메라라고 생각하고 합시다. 이게 괜히 복잡해지면 여러분들도 이게 뭐 하는 거야 이럴 수도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키 하나 잡을게요. 자 F값으로 갑니다. 나오죠 애니메이션 이렇게. 자 그러면 내가 지금 만약에 X축 포지션 값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이렇게 가는 거는 A 안으로 하고 좀 다르게 하면 어떨까 하고 이제 다시 오브젝트 또 카피해서 뭐 키를 잡거나 그런 식으로 할 수도 있겠죠. 이러지 않고 씬을 새로 만들거나 오브젝트를 추가시키거나 더플리케이트 하지 않고 타임라인 상에서 이거를 A랑 B랑 나누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저는 좀 많이 써요. 이거를 어떻게 쓰느냐 X축 선택합니다. 그리고 자 View Snapshot, Create Snapshot, Swap Snapshot 이렇게 3개가 있죠. 자 Create Snapshot 1 지금 이게 돼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를 나 이거 수정할래. 요렇게 해서 요렇게 오는 걸로 한번 어떨까? 스냅샷 2 두 개가 같이 늘어나죠. 아니야 이거 아니고 요렇게 요렇게 하면 어떨까? 스냅샷 3 이렇게 말고 요렇게 하자. 요거 지우고 요렇게 하자. 4 아니야 이거 그냥 이렇게 가. 5 뷰 1 하시면 이렇게 스냅샷 1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보여요. 2, 그죠? 3, 4, 5 이런 식으로. 다른 기능은 모르겠는데 이 기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Swap Snapshot이라고 하는 이 기능이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근데 나 아까 제일 처음 했던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어떻게 컨트롤 Z 해야 되나? 아니야.
아니 두 번째 했던 거. 아니 세 번째 했던 거. 노 네 번째. 마지막에 했던 걸로 가자 그냥. 그래서 저는 이 기능이 개인적으로 상당히 유용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모션 작업하시는 분들한테는. 특히나 캐릭터 애니메이션 작업하시는 분들한테는 이거 완전 필수죠. 자, 그리고 밑에 이제 리듀스드 모디피케이션 모드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우리 앞에 이제 펑션에서 공부를 했었는데요. 키 리듀서라든지요. 아니면은 이제 뭐 delete every nth frame, 그다음 simplify 이런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뭐냐면 프레임 정리해 주는 거예요. 키 프레임. 원 바이 원으로 캡처 받듯이 들어온 키 프레임들 있잖아요. 그런 것도 정리해 준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부즈나 PF 트랙에서 카메라 값 가져온 것처럼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거 나중에 저랑 다이나믹 공부하시면서 많이 쓰게 될 기능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요. 아셔서 뭐 독될 건 없죠. 득이 되겠지. 자, 간단하게 애니메이션을 또 잡아볼게요. 우리 배운 걸로 합시다. 뭐 다른 방법도 있겠지만 배운 걸로 할게요. 배운 걸로. 바이브레이터를 줄게요. 그 다음에 포지션을 이렇게 뭐 500 이런 식으로 줘가지고 애니메이션을 잡을게요. 그 다음에 여기서 show animate 그 다음에 frame 이거 했던 거기 때문에 뭐 별개로 설명드리지 않을 겁니다. 포지션만 잡고 오케이 이렇게 해서 키프레임 잡았어요. 이거는 지울게요. 필요 없는 친구.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요것만 이렇게 놓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제 F커브에서 Reduced Modification Type 모드 이런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요거 선택을 했어요. 이렇게 요 X축만. 그 다음에 이제 커브에서 내가 Reduced Modification 모드를 했어요. 그럼 뒤에 원본은 그대로 두면서 이렇게 뭔가 커브 하나 생겨요. 이 전체 어떤 흐름에 맞게끔 커버가 생겨. 이게 왜 나오느냐 갑자기 생뚱맞게. 자, 내가 만약에 요 부분들만 가지고 뭔가 조절을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부분들만 키를 준 다음에 요렇게 낮출 수 있고 높일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부드럽게. 자, 이게 왜 필요하냐? 이거 어떻게 조절할 거예요? 이거 요만큼만 높일 건데 자, 선택해서 올렸어. 이거 다 움직여줘야 돼요. 이렇게. 그냥 봐도 머리 아프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필요한 거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옵션들 몇 개 볼게요. 너 커브 에디트가 왜 필요하냐? 이거는 또 커브 에디트를 안 하겠다는 뜻이에요. 왜?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 이걸 움직이는 대로 다 움직여졌잖아, 같이. 근데 내가 기본적으로 이 큰 흐름은 내가 잡아놓고 갈래. 좀 안 움직이죠. 뒤에 원본 안 움직이죠. 그죠? 내가 이렇게 큰 흐름은 잡아놓고 수정할래. 이게 더 편할 것 같아. 이게 편하겠죠, 그죠? 이렇게 작업을 한다는 거예요. 사실 이 짓을 할 바에는 리듀스트 키 리듀스트 하는 게 낫겠죠. 근데 뭐 이렇게도 한다는 거예요, 작업을. 때마다 끼니마다 다 다릅니다. 이게 뭐 어떻게 작업하는지 그때그때 돼봐야지 내가 뭐 먹고 싶은지 아는 거죠. 그래서 많이 해봐야 되고 많이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이제 요거 끄고 작업하면 돼. 그럼 이제 같이 따라오잖아. 그죠? 똑같이 맞췄기 때문에 거의 안 보이는 거고. 모디피케이션 타입은요. 커브냐, 무브냐, 스케일인데요. 이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무브 가지고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움직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동시켜주는 거. 그 다음에 뭐 스케일 값 전체적으로 이렇게 스케일로 이렇게 짜부시켜주는 거예요. 이렇게 좀 잔잔하게 만들어줄 때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잔잔해졌지. 아야 폭을 더 크게 할래. 스케일 값을 이런 식으로 줄 수 있다는 거. 유용하겠죠. 되게 유용해요. 이 커버에 있는 것들은 사실 굉장히 유용하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다시 커버로 돌아가서요. 끌게요 잠깐. 쏘리 이렇게 할게요. 선택한 다음에 리셋 RM 커브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리셋 RM 커브는요. 누르고 이거 당겨주면은 원래 원본 있죠. 그 프레임에 맞춰져요.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수정한 거 가지고. 마지막에 이걸 이렇게 수정해 준다고 보시면 돼요.
굉장히 유용하겠죠. 그죠? 거의 맞춰줬죠, 똑같이. 이게 원본이야. 근데 이거를 그냥 내가 이 모드로 이렇게 맞췄다라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수정을 좀 해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더 디테일하게. 그래서 리듀서랑 이거랑은 차이점이 뭔지 아시겠죠? 리듀서는 그냥 키프레임 자체를 다 단순화 시켜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전에 원본 키프레임이 없어져. 그게 변형이 되는 거니까. 얘는 원본 키프레임을 놔두면서 가이드 가지고 원본 키프레임을 수정하는 거예요. 좀 더 단순화된 가이드 가지고. 두 개의 차이예요. 그래서 리듀서를 쓸 때도 있고 이거 쓸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뭐 두 쪽 다 번갈아 가면서 쓰는 것 같아요. 리듀서를 더 많이 쓰는 것 같기도 하고. 요거는 뭐 어떤 작업을 하냐에 따라 좀 다르겠죠. 자, 그러고 이제 show velocity 값 요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모드에 대한 건데요. 이 show 뭐 velocity 같은 경우는 velocity 값을 어떻게 보여주냐라는 그런 건데 이거는 뭐 되게 간단해요. 그냥 보시면은 이제 show velocity라면은 이렇게 velocity 값에 대한 정보를 보여줘요. 이렇게 뒤에서 이런 식으로, 그죠? velocity는 따로 편집이 안 되죠. 이렇게 이걸 움직여야지 F값으로 움직여야지 편집이 되는 거고요. show track 하시면은 이제 자 velocity 값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내가 요거 하나만 볼게요. 요거에 대한 velocity만 뜨겠죠. show track 하면은 모든 트랙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 중요한 거 오토 릴레이티브와 리셀 릴레이티브 요 두 개 중요해요. 뭐냐면은 오토 릴레이티브를 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요 값을 이렇게 엄청 높이 올렸어요. 그래서 내가 요 부분에 있는 키프레임만 좀 보고 싶단 말이에요. 이렇게 확대를 해서 보겠죠. 근데 또 다음 키프레임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막 찾아가야 되잖아요. 그죠? 요럴 때 오토 릴레이티브 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전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구조대로 바꿔줘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축에 대한 어떤 비례에 대한 값을 다시 축소시켜서 잡아준다는 거예요. 대신에 값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지고 있는 키 밸류 값은 변하지 않고 이 가이드만 바뀌는 거예요. 리셋하시면 다시 원본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네, 뭐 이제 다 했어요. 그죠? F값까지 다 했고 남아있는 건 모션 시스템인데 요거는 이제 사실 타임라인의 꽃이에요. 하나의 우리가 지금 키프레임 알아봤죠. 덥시트라고 하는 키프레임을 알아봤고 그 다음 F커브 모드를 알아봤단 말이에요. 이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모션 모드라는 거. 요거 공부를 할 겁니다. 지금 모드별로 우리가 공부를 했다라고 봐도 돼요. 뭐 제목은 뭐 Added Functions 이거지만은 그래도 이런 F커브 쪽하고 다 공부를 한 거기 때문에 키프레임하고 F커브 쪽. 그러니까 여기 요거 덥시트 F커브 이게 덥시트 F커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모션 클립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예 별도로 빼서 지금 애니메이션 파트 마지막 강의로 모션 클립 아예 파트로 나눠가지고 그냥 해버릴 거예요. 북마크는 이거 뭐 사실 별로 의미 없어요. 이거 그냥 가르쳐 드릴게요. 이렇게 하다가 여기 봤어. 여기 지금 여기 작업하고 있었거든. 그래서 내가 애드 북마크 했어요. 네, 지금 북마크가 몇 개 있는데 지울게요. 보시면 돼. 이거 뭐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작업하다가 이쪽 여기 내가 지금 끝부분 여기 작업하고 있는데 북마크했어. 자, 3, 4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작업하고 있는 부분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뭐 프레임 처음 잡고 있는 것 이런 식으로 한글로 해도 됩니다. 이게 이제 하나의 어떤 가이드라인이라 보시면 돼요. 이렇게 작업하시고 어떻게 보면 편리할 수도 있겠다. 그죠? 별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어려운 게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해보셔도 되는 거라는 소리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타임라인에 대해서는 거의 다 뜯어봤다고 생각돼요. 저는 여기서 더 나갈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애니메이션 작업하는 데 있어가지고 어떤 기능적인 면, 테크닉적인 면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음부터는 애니메이션 작업할 때, 모션 작업할 때 이런 것들을 유념하고 작업을 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 마지막 모션 클립, 모션 시스템 시간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다들 수고하셨고요. 다음 수업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